동해시 고교 순회 토크앤 콘서트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심종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큰 장벽을 만나서 직접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순서로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전할 메시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동해삼육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삼육 중고등학교장 노희령입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을 준비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 주신 심상아 강원도 도의원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저희 학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매년 4월 19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 4.19 의거일입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의로운 거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고로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4월 20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예,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금 아쉽죠?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고백을 하자면 평발입니다. 그래서 오래 걷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축구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도 평발이라고 하더군요.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저는 무척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쪽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운전하기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있는 목포시의 시의원이었던 54세 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씨가 최근에 조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군요. 감동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극복하는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 이경규가 알았다는 공황장애나 강박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또한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장애는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약해져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대비하여 서구 유럽 국가는 장애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우들과 함께 사는 사회적 여건을 충실히 준비해 놓은 사실들을 매스컴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와 같은 준비를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학창시절에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임을 인지하고 장애우들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특별히 오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올 초부터 준비하신 우리 방혜경 장학사님이신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해야 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가장 빛내줄 우리 방혜경 장학사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삼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방혜경입니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 때문에 이렇게 학생 여러분을 온라인상에서나마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학교에서의 장애인권 교육 강화와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그리고 2022년 개교를 앞둔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우리 모두의 축하 공감대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개성과 차이가 있고 그 다름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장애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며 더불어 공부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2020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토크앤 콘서트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소통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권에 대한 생각을 더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댓글을 사용할 때는 타인을 존중하는 거 유념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런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을 할 때 그 새로운 또 댓글 문화, 댓글 매너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클론 이러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클론이 뭐냐고 물으면 지금의 BTS다 이렇게 아마 형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BTS라는 특별한 계층의 아미 팬들이 있지만 이 클론이 활동할 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좋아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룹이었는데요. 그 중에 멤버인 강원래 씨의 삶과 좌절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동해라는 곳에서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중대학교에서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심지어는 시청 앞에 특정 상표입니다만 롯데리아 앞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저에 대한 제가 이룬 꿈 5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장애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누가 장애인일까? 장애는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 내가 지금 꾸는 꿈이 맞나? 아니면 새로운 꿈을 한번 가져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다시 꾸는 나의 꿈입니다. 짠짠짠짠 뿅 뿅. 네.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다들? 경상북도 포항시 남빈동에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촌놈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서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포항에서 태어났는데 포항에서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님, 선글라스 쓴 아버님 또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이름을 이거 퀴즈로 내야 되는구나. 뭐로 지었을까요? 퀴즈 내드릴게요. 맞히시는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문화상품권 한 장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총 5분에게 드릴 텐데 제가 퀴즈를 한 5개 낼게요. 첫 번째 퀴즈. 강원래 형 이름은 뭘까?
우리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멜로디로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도레미. 우리 아버지 강 씨예요. 우리 형제 원자 돌림이에요. 우리 형 이름이 뭘까요? 네, 댓글창에 글 제일 먼저 남겨주신 분께 문화상품권에 또 제 사인이 들어갑니다. 강원래 클론 꿍따리 샤바라 써가지고 드릴 테니까 맞춰주세요. 바로 정답은 강원도입니다. 우리 형이 동사무소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주소 쓸 때 밑에다 주소 쓰고 이름에다 강원도 쓰면 그 직원이 어머 주소를 여기다 쓰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 아주 불편함이 있지만 이름을 도레미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음악적인 그런 관심이 있지 않았나. 피아노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머님이 또 피아노 학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도레미로 태어나서 음악을 들으면서 좀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아버님 사업이 실패를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포항을 떠납니다. 그 떠난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 논현동으로 떠나게 돼요.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때 전학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은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삼육고등학교 다니고 있지만 지금 고3들은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뭘 하지? 1학년 때는 괜찮아. 2학년 다니면 되고 3학년 다니면 되는데 중3 때도 그랬을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어디로 가지? 이 동해에도 많은 학교가 있는데 어디 학교를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무슨 꿈을 가져야 될까? 굉장히 방황했을 텐데 저는 포항을 떠나서 서울 오다 보니까 서울 친구들이 서울말 쓰는데 저는 사투리를 썼잖아요. 애들이 야 너 말해봐봐 그러면 뭐를? 말해봐봐 임마 너 어디서 왔어? 포항. 그럼 막 애들이 괴롭히고 놀리고 촌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때부터 말보다는 이제 주먹이 먼저 나가게 됐죠. 그래서 좀 말썽꾸러기로 지냈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사업이 안 실패하셔가지고 집안 환경도 좀 안 좋았죠. 그리고 또 촌놈이라고 애들이 막 손가락질 해가지고 또 약간 좀 위축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를 만나면서 좀 더 활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DJ 구준엽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까 사회자님 얘기처럼 엄마 구준엽 알아? 그러면 구준엽 알지? 그 빡빡 머리 깎고 한 아저씨 DJ 쿠로 활동하고 있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구준엽을 만나면서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꿀까 고민하던 중에 그래 준엽이처럼 같이 음악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난 나중에 예술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게 됐죠. 하지만 그래도 확정을 짓지 못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지금 삼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도 아마 고등학교 때 친구 아주 잘 사귀어 놓으면 평생 가는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꿈을 꾸다 보면 서로 라이벌이 되기도 하고 이 친구가 그림 더 잘 그리면 내가 더 잘 그려야지 막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꿈을 꾸다가 담임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양창순 담임선생님이신데 지금 삼육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교육을 하실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네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은 가라. 암기 과목이라도 외워서 국영수가 안 되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유 날라리 놈들 그래 날라리가 적성에 맞으면 날라리로 먹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래 네가 제일 잘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돈도 벌고 그런 인생이 정말 재밌는 인생이다. 니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강원래 너 우리 학교에서 춤하고 그림 그리는 거 제일 잘하잖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학창시절 때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잘생겼다, 인간성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림 하나만큼은 춤 하나만큼은 우리 학교에서 최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연습하게 되고 날라리가 적성에 맞으면 날라리로 먹고 살면 된다. 그래서 준엽이하고 저하고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고3 때 딱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까지는 아니죠. 재밌게 해서 신나게 해서 구준엽은 경남대학교에 저는 강릉대학교에 둘 다 실기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뿅. 그래서 선생님 칭찬 덕에 이룬 제 첫 번째 꿈은 바로 대학교 입학이었습니다.
그것도 실기 장학생으로 요 옆에 있는 강릉대학교에. 그리고 제가 이룬 두 번째 꿈은 바로 연예인입니다. 전혀 꿈꾸지 않았는데 이루게 되었어요. 뿅, 현진영과 와와란 가수로 SM 첫 번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가수가 되어야겠다,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꿈은 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 못했으니까. 근데 춤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우연찮은 기회에 댄스 경연대회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연예인이 된 거예요. 아마 우리 36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연예인 한번 돼볼까? 아이돌 돼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 쓰면 될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등 하면 돼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좋고 아니면 뭐 댄스 경연대회도 좋고 그 큰 대회에서 1등 하면 돼요. 저도 준엽이하고 함께 이렇게 흥청망청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다가 댄스 경연대회 나가게 됐어요. 아주 이태원에서 열린 큰 대회였는데 그때 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죠. 2등으로 뽑힌 친구들이 프로 댄서들이었는데 누구였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준호 씨, 그리고 요즘 좀 시끌시끌하지만 YG라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현석 씨가 2등을 했어요. 그리고 3등은 SM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그 친구 이름 뭐더라? 남영인데 유영진이라는 친구, 그리고 철이와 미애의 멤버였던 미애. 그 친구들은 다 MBC 무용단 출신이에요. MBC 무용단이 3등을 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들이 2등을 하고 준엽이하고 저하고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에게 1등을 줬던 심사위원 이수만 씨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우리한테 말을 겁니다. Where are you come from?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니네 한국 애들인데 이 춤 어디서 배웠어?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이 춤이요? 이태원 의정부 동두천 다니면서 외국 애들한테 배웠는데요. 춤을 배우러 다녀? 니네 댄서니? 아니요. 이 친구는 경남대학교, 저는 강릉대학교, 둘 다 실기 장학생인데요. 그랬더니 이수만 씨가 공부도 잘하는 놈들이 춤도 잘 추네? 니네 가수 해볼래? 해서 만들어진 팀이 SM 첫 번째 가수 현진영과 와와입니다. 연예인을 꿈꾸는 친구들 다시 알려드릴게요. 1등 하면 돼요. 댄스 경연대회라든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수만 씨가 심사위원이면 돼요. 세 번째 양현석이 2등이면 되고, 네 번째 뭐 대학이라든가 공부 잘하는 이런 스펙도 갖추면 된다라는 거. 연예인 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쉬워요. 한번 써보세요. 뿅.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저는 준엽이랑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한 명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술 부대, 공연 다니는 부대를 다니면서 나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춤을 춰야겠다. 직업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여자친구도 얻게 됩니다. 지금은 제 아내로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송이를 저는 고3 때, 제 아내가 중3 때 처음 알게 됐죠. 장소는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장서 선생님도 계신데 학생들이 가는 곳이 가면 안 돼요. 동해 쪽에도 관광 나이트클럽 예전에 우리 일하러 몇 번 왔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청곡동 넘어가는 길 언덕백이 있는데 제 아내도 만나게 되죠. 이때부터 사랑을 시켜왔는데 뭐 중간중간 때 다툼도 있었고 헤어짐도 많고 뭐 좀 아무튼 잘못했어요. 짠. 그러다가 저는 제대를 하고 안무가로 활동을 합니다. 많은 가수들이 안무를 짰어요. 여기 보면 뭐 엄정화, 룰라, 박진영, 듀스, 김건모, 신승훈, 수많은 가수들이 안무를 짜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뒤에서 춤추지 말고 앞에서 한번 해볼래? 해서 만들어진 팀이 바로 클론입니다. 클론 다들 아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운동회 때 들었던 노래, 꿍따리 샤바라라든가 월드컵송 이런 노래들을 알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류란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대만,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란 단어가 만들어지고 지금 그 여파로 많은 가수들이 해외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초련을 발표하고 7개월 후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때 영상 잠깐 보고 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원래 씨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초동 물리센터 앞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그 흉추부 이하의 마비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내릴 때는 더 이상 마비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정을. 네가 날 위해서라도, 아니 널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 어서 일어나 웃어주길 바란다. 준혁이가. 마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두 달이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실제로 이제 자기가 겪으면 정말 죽고 싶죠,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가지 생각하다 보면 끔찍해요.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근데 그 용기가 없어서 이제 사는 거지. 차라리 살자. 씩씩하게 살자, 그냥. 네? 뭐가 좋아요, 좋기는. 이러고 나가는데 뭐가 좋아요. 병원에 있는 게 더 낫지. 돈도 평소 운동은 이제 어디서 해요? 안 하는 거죠, 이제. 숨어서 살아야지, 조용히. 짜증나니. 원래와 함께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비록 베스트 앨범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거 지금 저희가 음악 작업도 하고 있고 원래가 해야 될 부분들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서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걸어보겠다는 희망을 거죠. 팬들 앞에서 무대 쓸 때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하면 내가 대부분 내가 나같은 상황에서 뵈면 그런 생각 가지겠어? 안 된다니까. 팬들 앞에서 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래서 수영을 좀 시켜서 폐활량 늘리고 해서 또 노래도 다시 또 더 잘 부를 수 있고. 나는 그런 꿈도 안 꾼다니까, 진짜 꿈도 안 꿔요. 뭐 꿈을 꾸는데 뭐 내가 가요 톱10 무대에 올라져 있는 꿈을 꾼다는 그런 거 전혀 없어. 꿈을 꾸는데 언덕길 올라가는 거, 휠체어 타는 거, 그 다음에 송이가 나 도망가는 꿈, 그런 거 외에는 꿈 꿔본 적이 없어. 나중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도 멋진 모습으로, 멋진 클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지금 걱정해요. 준엽이한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무대에 서서 노래 불렀으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지금 저도. 그냥 하나 꿈이죠, 그냥. 2000년도 11월 9일이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올해가 2020년이죠. 벌써 한 20년 됐네요. 휠체어 타고 또 장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집에서 나와서 바로 첫 번째 신호등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집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쭉 나오다가 첫 번째 신호등에서 파란불이 딱 떨어져 출발했는데 갑자기 좌회전, 불법 좌회전하는 차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헬멧을 썼는데도 목뼈가 빵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떨어지면서 등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깔리면서 무릎부터 골반까지의 뼈가 부러지고 그냥 뭐 박살이 났죠.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119대 와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틀 정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2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1번 병실로 옮겨졌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버님께 얘기를 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이제 휠체어 타고 살아야 된단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똥오줌도 못 가릴 수도 있고 앞으로 절대로 걷지 못하고 마음 단단히 가져라. 너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 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퀴즈 드립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글자예요. 힌트 드리면 시옷자가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일 먼저 글을 올려주신 분에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강원래 사인이 된. 바로 정답은 뿅 설마였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어떻게 휠체어 타고 살아요? 어떻게 마비가 돼? 분명히 다리는 붙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분명히 붙어 있는데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에서 한 번도 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 누군가가 휠체어 타고 지냈더라면 또는 말 못하는 또 소리를 못 듣는 학생이 있었더라면 나도 이제 저렇게 됐구나. 내 친구 누구처럼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겠네라는 희망을 가졌을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야 낫겠지 설마.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는 어머님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든가 또 외도 부모님의 싸움, 부부 싸움 또는 사업의 실패 아니면 저처럼 불치병을 갖게 됐을 때 부정, 분노, 좌절, 수용 요 4단계를 거친다고 그래요. 요 캡처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 분노, 좌절, 수용. 처음에는 나 아니야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분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번은 제 손에 꽂혀 있는 병원에 있을 때 손에 꽂혀 있는 바늘을 빼봤어요. 빼서 다리를 한번 쭉쭉 긁어봤어요. 아니 분명히 피부는 있고 힘줄이 있고 뼈다구가 있고 배도 그렇잖아요. 창자가 있고 심장을 만지면 콩닥콩닥 뛰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뛴다는 심장도 콩닥콩닥 뛰는데 아무리 눌러봐도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늘로 찔러봤어. 꾹. 창자는 감각이 있을까? 심장은 감각이 있을까? 찔러도 끈적끈적 피만 나오고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집어던지고 컵 집어던지고 유리창 깨고 화내고 욕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화내고 부정 분노. 한 번은 옆 병실에 있던 분께서 퇴원한다고 자기 아들 태어나니까 사인 좀 부탁한다고 자기 아들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사인 좀 해주세요. A4 용지 몇 장 갖고 왔더라고요. 사인? 꺼져. 왜요? 연예인이 사인 좀 해주세요. 아이씨 연예인 무슨 연예인이야. 나 장애인이거든. 꺼지라고 지금보다 더 심하게 욕을 했죠. 그 아주머니에게 부정 분노 화를 내버렸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뭔 사인.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저는 그 아주머니가 강원래 씨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 내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재활 치료 잘 받으세요. 이러고 돌았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퀴즈 냅니다. 2글자예요. 맞히시면 상품권 드려요. 댓글창에 제일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분께 상 드립니다. 답 듣고 써도 괜찮아요. 정답은 바로 병신이었습니다. 병신. 에이 병신. 네가 그딴 사고방식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병신아.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쓰고 학생 여러분도 또 선생님도 모든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병신. 그 얘기 듣고 저 한 이틀 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라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가지 장애를 가졌지만 태어난 이후에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쿵짝쿵짝 단어를 배우고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뭐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꿨던 분입니다. 그분이 193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대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난지 아세요? 실화입니다. 신문 기사에 바로 세계적 병신이 한국에 왔다라고 기사가 났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병신이라는 단어, 바보란 단어 쓸 때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요.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빗대어서 야 너는 병신 같아. 내가 병신이야? 나 아니야. 난 병신 아니야. 난 장애인이 아니야. 넌 장애인 같아. 라는 얘기인 거죠. 해석해보면.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지나가다가도 오늘도 오는 길에 또 특정 상표인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먹고 왔습니다. 어머 강원래 씨 아니에요? 사진 한 장 예예 셀카 찍고 그러면 어머 어떤 일로 오셨어요? 강원래 씨 너무 멋져요. 엄지척 해줍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대해줘요. 하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대해준다면 세상도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선생님 중에 인상 쓰신 분들이 계시죠? 학생들 중에 인상 쓰고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러지 마세요. 항상 웃으면서 뿅.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저는 태어나고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지금이야 뭐 학생 여러분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저 때는 제가 한 15년 전 일이니까 태어나고도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선글라스에다가 막 모자까지 쓰고 막 이러고 어우 나 강원래 아니에요. 아유 쳐다보지 마요. 뭘 봐 씨. 뭘 봐. 내가 불쌍하게 보여? 이러고 다녔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더 봐달라는 느낌 같아요. 나 힘들다 봐달라 막 이런 느낌 같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 어머님도 그런 적 있어요. 화장이 잘 안 돼가지고 안 나가시더라고 밖에를. 아우 머리 왜 이래? 아우 짜증나. 아우 화장이 옷도 안 맞고.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보이세요? 제가 불쌍하게 보이나요? 제가 아무것도 못할까요? 근데 저는 길 가다가도 누구랑 마주치면 뭘 봐 씨. 뭘 봐? 내가 불쌍하게 보여?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장애인이라고 병신이라고 놀리는 거지. 여러분 저 그렇게 보이세요? 학생들은 제 뭐가 보입니까? 신발 주황색이잖아. 핸드폰 껍데기도 주황색이에요. 색깔 맞췄어.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저는 왜 쳐다봐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어렸을 때 촌놈 컴플렉스 있었잖아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내가 말하면 사투리 들킬까 봐 말도 일부러 서울말 하려고 그러고. 누가 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보고 있었던 거죠. 내 스스로가 촌놈 내 스스로가 병신 장애인 혼자 자책을 했던 거죠. 내가 사람들 보면서 장애인 저런 사람들 평생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좀 필요 없어. 왜 저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낼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날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절 그렇게 안 보고 계신데도 제 스스로가 여러분도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강원래. 내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 자 시작 강원래. 난 강원래인데 난 강원래처럼 살면 되는데 왜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다 촌놈이다 장애인이다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남역 지하철역 가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휠체어 탄 사람이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또 왜 예를 들어서 동해 분들은 어디 딴 지역 갔는데 동해에서 왔다 그러면 동해 아세요? 뭐 어디 아세요? 어디 뭐 청곡동 뭐 저거 뭐 한중대학교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만났을 때 아저씨 진짜 장애인이에요? 흉추예요? 뭐 경추예요? 아니면 하반신 불안전이에요? 완전 마비예요? 방석 안 깐 거 보니까 욕창은 안 걸리시나 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휠체어 싹 돌리더라고. 가짜야 가짜.
내가 자꾸 물으니까 결국엔 일어나가지고 휠체어 밀고 도망갔어요, 이 아저씨.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사진 찍었어요. 뒤에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써있더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장애 없이 살고 싶어요, 장애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썼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갖게 도와주세요. 꿈 갖고 살고 싶어요라고. 휠체어를 타더라도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왜 장애를 갖다가 빗대가지고 저렇게 불쌍한 척을 하는지, 안타까운 척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은 저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지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틴틴파이브, 시각장애지만 아직까지 재즈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안면장애지만, 이 친구 보준이죠. 안면장애를 가졌지만 더 열심히 사는 친구. 두 손이 잘려 나갔는데도 의수에다가 붓을 띄워가지고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도 만나봤고, 팔다리가 없지만 세계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 만나면서 저는 느낀 게, 나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왜 걷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성하고, 그래, 휠체어 타고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휠체어 탄 친구들 많지만 장애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장애인이고, 저를 위해서 친구들이 같이 휠체어를 타줬어요. 그래, 우리 휠체어 댄스로 나가자. 그래서 휠체어 타고 포장마차도 같이 가고 클럽도 가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갔어요. 여러분 혹시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날 줄 아는 사람? 없죠? 날지 못해서 불편하세요? 아니죠. 날지 못해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한 적 없죠. 휠체어 타고 비행기를 타려면요, 일단은 휠체어 타고 가가지고 데스크에서 티켓을 받아요. 돈을 내고 티켓을 받으면 예, 이쪽 게이트로 가세요. 그러면 딱 가요. 가면 제주도에서 뭐 서울을 간다든가, 서울에서 제주를 부산을 간다든가 그러면 보통 브릿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에서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국내선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앞까지 가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타는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날 다 봐. 오, 강원래 아니야? 오, 휠체어 탔어. 어머, 저 사람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나 봐. 그 시선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승무원 둘, 그리고 우리 댄서가 들고 저를 올려요. 하나, 둘, 셋 들고 올라가지고 비행기까지 올라가요. 계단 한 20개를 올라서. 그리고 거기서 내린 다음에 기내용 휠체어에 다시 옮겨 앉아요. 팔,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셋 딱 들으면 아주 조그만 저 의자와 의자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쭉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스튜디오스하고 승무원하고 하나, 둘, 셋 해서 제자리에 딱 앉혀요. A-3번.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이 다들 아유, 저렇게 불편해서 다니고 싶을까? 아유, 강원래가 아이고 살 많이 쪘네. 아이고 송이가 천사야. 저런 놈하고 같이 아이고. 이런 시선이 막 느껴져요. 불편하죠, 조금은.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날 줄 아는 사람 있으세요? 못 날죠? 못 날아서 불편하세요? 못 날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비행기 타면 돼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슈퍼맨이 밖에서 이렇게 날고 있어요. 슈퍼맨이 날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날지도 못해서 비행기를 타는구나. 아이고 불쌍해. 화이팅. 이런 게 느껴져요. 자기들도 못 날아서 비행기 타면서 왜 못 걸어서 휠체어 탄 사람을 그렇게 안타까워할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응원으로 아유 불쌍해. 안타까운 마음을 하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강릉에 사세요? 아유 강릉 사신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세요. 아유 어떻게 강릉에 살아. 아유 이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장애 만났을 때 힘내세요라는 말보다 아유 이쁘시네요.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이런 말이 훨씬 응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뿅. 그래서 저는 다시 클론이라는 네 번째 꿈을 이루게 됩니다.
휠체어 탔지만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 담당 주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원래 씨에게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 기적은 서서 춤추는 게 아니라 휠체어 타고 춤추는 거라고. 물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짱짱짱짱짱.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100% 강원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강원래. 하나 둘 셋. 강원래. 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나처럼.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배가 뾰록 튀어났더라도 내 배야. 어때? 네 배보단 내 배가 더 튼튼해. 그래 난 휠체어 탈 거야. 하지만 너보다 더 행복하게 재밌게 살 거야. 메롱. 나처럼 살면 되는 거죠. 나처럼. 자,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하와이에도 거지가 있어요. 저 때가 날씨가 41도였어요. 요즘 뭐 한 15도, 20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42도인데도 거지는 추워요. 파카를 덮고 있더라고. 아무튼 저곳에 갔는데 하와이에서 이렇게 휠체어 밀고 가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Thank you. I'm okay. 나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밀고 갈게요. Really? Have a nice day.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끝. 이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끝.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뭐가 괜찮아? 내가 도와준다는데. 가만히 있어 봐봐요. 아니 여기는 괜찮아요. 나중에 큰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아니야. 내가 도와준다는데.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우리 엄마들이 항상 얘기하죠.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선생님들도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장애인을 만났을 때 혹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여기 좀만 들어주실래요? 저도 오늘 여기 문화원, 동해 문화원 올라올 때 네 분이 저 휠체어 들고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무대 앞에 제 지갑이 떨어졌어요. 보일래나? 카메라 잡혀요? 제 지갑이 떨어졌어요. 여기하고 저하고 높이가 한 1m 20 정도 돼요. 여기를 내 고집으로 아니야 나 돈 받을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거야 하고 떨어졌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갑도 못 주서 클론의 강원래인데 죽어버릴까?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선생님 좀 도와줘요. 얼마나 쉬워. 고맙습니다.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게 정답일까요? 너무 쉬워요. 저분은 아마 집에 가서 나 오늘 강원래 지갑 주워 줬잖아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저는 저분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와달라는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도 자주 하시고 도움을 줄까요? 라는 얘기도 자주 하세요. 근데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그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끝까지 내가 도와줄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짜자잔짠. 이렇게 저는 바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두 번째 사진 여기 시청 앞 롯데리아 앞이에요. 여기서 학생들과 함께 춤도 좀 학생들도 가르쳤고 강릉에서 댄스 학원도 있고 지금도 강원래 노래 선물이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명예 동해 시민증을 받았어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동해에서 또 장애 인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망상 리조트도 할인받아서 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불나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 짜자잔짠. 꿍다리 유랑단도 있고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가 5번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짜자잔. 5번째 꿈이 뭐냐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임신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때 한 7개월 때고 제가 한 4개월 때죠. 송이 배에는 아기가 들어있고 제 배에는 야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우리 아들 이쁘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 혼자 힘으로 온 건 아니에요.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힘도 있었고 동해 시민들의 힘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때로는 제가 세상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부정 분노 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쌍욕을 했을 때 저를 아주 질책해줬던 그런 팬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모든 그런 도움을 제가 보답을 하고자 저도 물론 갚아나가겠지만 우리 아들에게 갚아나가라고 베풀 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강선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선이 영상 잠깐 볼까요? 뺑뺑. 아기 때 근데 아기 때 그냥 주려고 하고 있잖아. 힐체화가 날개로 되면은 날아가지, 그렇지? 새처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 박수 한번 때려주세요. 아이고 이쁘다. 엄마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네. 짠. 우리 아들이 휠체어를 밀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휠체어에 대한 그런 반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알고 특히 지금 동해 쪽에서는 특수학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특수학교도 좋지만 우리 학교도 장애 학생들이 한두 명 정도 있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좀 친구가 된다면 장애에 대한 편견 선입견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알면 그러지 않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는 그래도 또 6번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올리고 싶고 또 클론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만들고 싶고 제 아내는 원하지 않지만 강선 여동생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클론 60을 발표해서 BTS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는데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는 거 물론 꿈입니다. 꿈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꿈을 갖고 사는 삶이 더 재밌을지 아니면 그냥 대충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사는 삶이 더 재밌을지 그는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또 퀴즈 하나 더 드려야겠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내지 말고 이걸 외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수는 다 자기 가수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꿍따리 샤바를 불러서 그런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여러분도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내 꿈을 갖고 내 이름 세 글자 강원래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재밌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꿍따리 샤바라 잊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강원래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일 그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강원래 씨 강연을 듣는데요.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고 내일부터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나야 이걸 외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부 순서는 이제 콘서트입니다. 우리 장애인 국제예술단의 양기준 단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그 연주 또는 무용 노래를 여러분께 선사를 하시려고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양기준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동해시 고교순회 토크 앤 콘서트 오늘 삼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 강원래 선배님의 강의가 들으면서 뭐 늘 감동을 받지만 오늘은 조금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꿈을 꾸자.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더욱더 꿈을 꾸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분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계시고요. 또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공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노래로 시작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수할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뛰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원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건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꿈에 관련된 노래인데요. 거위의 꿈 준비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주세요, MR.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말하죠. 되음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 그 꿈을 믿어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걱정하든 말하죠. 되음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난 꿈이 있어 그 꿈을 믿어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지만 또 다음을 준비하면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들도요, 굉장히 멋진
공연을 선보이실 분들이십니다. 청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수화무용팀 비치로 팀입니다. 우리 비치로 팀은요,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골든 콘서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들 공연 마치고 가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막 사인도 받고 싶어서 가고 그러는데, 저 상처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뭐 저를 보지 않으세요 막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들을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박수를 쳐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들을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제가 여러분 박수를 수화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손을 한번 어깨 높이로 올려보실까요? 그대로 반짝반짝. 이게 수화로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실 때, 공연할 때 중간중간에 박수를 주시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고 힘이 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수화무용팀 비치로 팀을 소개합니다. 걸을 수 없다면 날아야 하겠지. 볼 수 없기에 꿈을 만져야 해. 지금껏 너를 둘러싼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오길 바래. 용기를 내, 힘을 내. 바라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으니. 용기를 내, 힘을 내. 바라는 모든 것 해낼 수
비치로 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네, 뭐 볼 때마다 정말 감동입니다. 3.6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해시 고교순회 토크앤 콘서트.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네, 제가 이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바리톤이다. 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몇 년 전에 이제 터키 이스탄불로 같이 공연을 갔었는데 수천 명의 우리 관중들이 이렇게 야외 무대였어요. 거기 딱 앉았는데 아리랑을 딱 우리 박성철 씨가 멋지게 부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시각장애인 바리톤 성악가 박성철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la cosa naionada il sole n'aria sedelano ora tendesta e l'aria mesta paresana mesta e la cosa naionada il sole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사라져간 날 이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
것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걸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엎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곳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대한민국 최고의 바리톤 박성철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와, 뮤지컬한 편을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네, 여기 마이크를 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네, 3.6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토크앤 콘서트. 벌써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저와 우리 수학무용팀 비치로 팀의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across the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houlders, era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Era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Era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Era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Erase me up to more than I can do. Erase me up to more than I can do.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삼육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토크앤 콘서트 너무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없다면